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작년에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워낙 특별한 인연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는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었어요.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 연애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며 노력했었는데 우울증이라는 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우울증 증상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아내와 저를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고 서로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거다. 엄마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잖아. 우울증이라는 게 자신에게 다가온 힘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라더라. 엄마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 너희들만 노력한 게 아니잖아. 양가 집안 전체가 며느리 우울증 하나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니?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였잖아. 안 해본 방법 없었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가족들 전부 다 아이를 안 가져도 괜찮다고 몇 번이나 설득을 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하나 없었다. 오히려 우울증만 심해졌잖아. 병원에서도 최대한 안 좋은 현실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러다 엄마까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아내가 바라는 건 저와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걸 꿈꿔왔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아내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였죠. 우울증이라는 건 옆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의사의 말대로 자신의 의지가 정말 중요했던 거였죠. 아내와 함께했던 그동안의 세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모님께선 저까지 어떻게 될까봐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저를 설득시키려 하셨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과 추억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잠깐 동안 여행을 떠난 걸로 생각해야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바깥바람이나 쐬려고 동네 한 바퀴 돈 다음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누군가 저희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천천히 걸음을 옮겨 가까이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저를 바라본 여자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않은 채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로 살려달라며 저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뱃속 애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네요. 얼마나 오랜 시간 밖에서 떨었던 건지 그녀의 입술은 새파랗게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는 걸 판단한 저는 그녀를 부축해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요즘 세상 험해서 함부로 외부인을 들인다는 거에 느낌이 안 좋았지만 일단 사람 목숨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저는 아내와 함께 했던 방에서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고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 그녀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허겁지겁 받아먹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꽤 오랜 시간 밖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일지 알지도 못하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푹 쉬게 해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수프를 다 먹은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온 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거실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간간히 밖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를 혹시라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온 여자는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부인을 집으로 들인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쉰 것뿐인데 다행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보호를 받을 곳이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급하게 도망 나오신 것 같은데 정말 경찰의 도움이 안 필요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죠. 갈 곳도 없는데 경찰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뱃속의 아이가 없어지길 바라고 계세요. 남편이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 거 뿌리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와서 제대로 된 준비도 할 수 없었고 핸드폰조차 들고 나오지도 못했네요. 아마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제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인다면 그땐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신세를 지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아로 자라왔던 터라 딱히 의지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어디 가셨나요? 그녀의 삶도 참 딱해 보였어요. 고아로 태어나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내치려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 좀 더 대화를 해보니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네요. 그녀는 제 아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시댁 집안에서 그녀를 내치고 며느리를 새로 들이려 했지만 고아로 살아왔던 그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였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상황 설명을 해준 뒤 당분간 집에서 쉴 수 있게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많이 불편해질까봐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저희 집으로 오셔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도 저희 어머니가 집에 머물러 계시자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안색도 많이 좋아졌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네요. 어머니는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그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임신한 몸이기 때문에 먹을 걸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과 옷들을 입었는데 만약 아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임신한 몸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그녀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이 제 눈에 자주 보이게 되었네요. 그녀를 언제까지 보살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왔는지 초인종을 눌렀길래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녀의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았네요. 저기 죄송한데요.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동네 근처에서 임신한 여자가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소식을 접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 아내인데 몇 날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보셨는지 해서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좀 있으세요? 글쎄요. 임신한 여성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을 들어보면 그 여성분이 그쪽한테서 도망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신 거 보면 위험을 감지했다는 건데 저 같으면 알아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으니까 다른 마을에 한번 가보시죠. 저는 더 할 말 없을 것 같으니 이만 문 닫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제 눈에 좀 익숙한 게 들어왔는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현관 앞에 그 신발 제 아내가 급하게 신고 나갔던 신발인데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시죠? 그녀가 신고 온 신발이 그녀의 남편 눈에 들어왔는지 저희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녀를 찾아다닐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지만 신발을 숨겨야 된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 남자는 확실하게 자기 아내의 신발이 맞다면서 저를 강하게 밀치고 들어오려 하길래 저는 그 남자를 저지하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라고 현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서로 막말까지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던 순간 갑자기 그 남자 뒤에서 팔 하나가 불쑥 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으며 뒤로 넘어진 순간 한 노인네와 그 남자가 순식간에 거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 남자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은 뒤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며 엄청나게 화가 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낚아챈 뒤 한마디 했네요. 가기 싫다는 걸 왜 억지로 끌고 가려는 건데? 그쪽이 싫다잖아.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어 침입죄인 거 몰라? 그럼 남의 마누라를 몇 달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건 아무런 죄가 없을 것 같아? 그쪽이 뭔데 남의 가정서에 참견이야? 저 여자는 법적으로 내 아내라고? 법적으로 그쪽 아내이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저 사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절대 내보낼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이구, 벌써 둘이 청분이라도 났나 봐. 이 집에서 몇 달 동안 서로 얼굴 마주보며 한 입을 덮고 잤을 텐데 그럼 이거 불륜 아니야? 임신한 몸으로 너도 참 대단하다. 아들,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부모 없이 자란 여자는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이제 손도 못 쓰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게 생겼다고. 내가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기 위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리하자고 얘기했었지. 네가 그 아이를 빌미로 내 발목을 잡을 게 뻔한데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만삭이건 뭐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병원부터 가자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그냥 이혼해 준다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 같은 족속들은 나중에 뒤에서 다른 말 나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안전을 선택한 거고 내 인생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정말 말 참 더럽게 하시네. 가정을 꾸린 사람이 하나뿐인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왜 당신 멋대로 하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 간절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은 뱃속에 있는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분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엄마는 현주 씨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점점 더 몸싸움은 격해지게 되었네요. 다행히 심각해진 상황 속에 경찰분들이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들은 그녀와 저희 가족의 편을 들어주면서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은 겨우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쫓은 뒤에야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녀는 자기를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머니 댁에서 보살펴 주겠다는 말을 하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녀를 도와주었고 한동안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녀의 시댁 집안이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남자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부탁하길래 무슨 말인지 들어보기라도 하려고 장소를 옮겨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어머님이 뱉은 첫마디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저희가 달라는 대로 준비해서 줄 테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곧 출산 예정이잖아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한테서 아이를 뺏으려 드는 건데요? 아무런 조건도 원하지 않고 이혼을 해주겠다잖아요. 사람은 원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다른 집안과 결혼하기로 벌써 내가 전부 다 계획을 짜놨는데 그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상대편 집에서 그 아이의 존재가 사라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집안이 재력이 얼마나 좋은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부탁드려요. 돈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섭섭지 않게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며느리 출산하면 그 아이 데리고 저희한테 찾아와 주세요. 솔직히 그쪽이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둡시다. 그쪽은 원래 인생 살면 되는 거고 우리도 우리 삶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일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연이 좀 많아서 좀 골치 아파요. 원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될 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저희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서로 피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한 거예요? 애초부터 돈 많은 집안과 결혼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고아로 자라왔다는 거 알면서 불쌍하지도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불행을 주고 싶지 않아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죠. 사랑도 없는데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방법을 찾아서 해봤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 보니 저도 지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던 사이 저희 엄마가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줘서 만나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하필 그 사람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네. 이미 나는 마음이 떠났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됐으니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를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저한테 그 애 넘겨주면 저희 엄마가 알아서 그 사람 몰래 찾지 못하는 곳에 두고 온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계약금입니다. 누구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애를 처분하지 못해 저한테 돈을 쥐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사람들의 면상에 지고 있던 물컵 안에 물을 뿌려버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나가려 할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후회할 짓 하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절대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와 인연이 된 만큼 지켜줘야 한다는 게 제가 가진 책임이었고
그날 이후부터 개차반 같은 남자 대신 제가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가 진통이 왔다는 소식을 일을 하다가 듣게 되었고 6시간의 진통 끝에 뱃속에 있던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도 아니고 그저 도와준 사람일 뿐이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고 있자 그녀는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며 그녀 또한 눈물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부모님 옆에서 산후조리를 받게 되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그녀는 아이를 저희 부모님께 맡긴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찾아갔지만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방이 이루어졌고 재판에선 그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그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사람들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이혼 위자료로 작은 집 하나를 구하려고 알아보려 하자 부모님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당분간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제안을 하셨고 그녀는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녀의 아이를 친손주처럼 많은 사랑을 주면서 돌봐주셨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니의 희생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었고 저희는 그녀의 행동에 너무 놀라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느낀 건데요. 저 성민 씨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저희가 쉽게 맺어진 인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도와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를 진심으로 보호해 주려고 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고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 앞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거든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셔도 상처받지 않을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친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쪽 집안에선 저와 아이가 더럽다고 싫어했던 거고요.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막상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나니 모든 것들이 싫었나 봐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법적으로 책임지고 싶지는 않고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그 사람이 저 몰래 만났던 다른 집안에서 제 아이를 너무 불결하게 생각해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럼 누구 아이라는 건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서 만들어진 자식이라는 거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기증받아 임신을 하게 된 거니까요. 원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저도 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계속 안 좋은 결과만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시도했던 게 예상치 못하게 임신이 된 거였죠.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막 행동했던 거였고 저는 그런 마음을 이겨내오며 힘들게 버텨왔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시켜서 했던 것뿐이었는데 막상 자기 걸로는 임신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걸로 시도했을 때 임신을 하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 뱃속의 아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지우려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러다 성민 씨를 만나게 됐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금의 인연, 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평생 가져가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성민 씨 옆에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이었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기증을 받아 만들어진 아이였어요. 전 남편 집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막대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기 친자식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했던 거고 자기 핏줄도 아닌 자식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민을 하셨고 저 또한 그녀의 당돌함에 놀라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버지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아이가 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아버지의 말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를 데리고 정자기증센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자신처럼 임신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 기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저와 닮았다는 말에 너무 놀라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정자기증센터에 다녀왔던 적이 있다는 말을 꺼내자 그녀와 부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아이와 저를 계속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니 엄마는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그녀도 그렇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을 했고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녀는 검사 용지를 급하게 들어 먼저 확인을 해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태어난 아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내게 온 기적에 폭풍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기증센터에 많고 많은 정자들 중에 하필 제게 그녀에게 도달을 했던 거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제 품에 안겨있던 거였네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직까지도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녀와 저는 현재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꿈만 같은 기적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찾아온 그녀와 제 아이를 위해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에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에 딸 넷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면서 많은 일을 겪어왔지만 8년 전에 있었던 일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충격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모가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네요. 시간이 지난 만큼 받아줘도 되지 않냐고 애원하는 시모를 바라보고 있던 저는 그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들이 전부 다 떠올랐고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악몽이었기 때문에 시모를 내쳤습니다. 남편도 시모한테 질려버린 상태라 무조건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30살에 결혼을 해서 첫째가 딸이 나오면서 제 사연이 시작되네요. 시모는 첫째가 무조건 아들이 나오길 원하셨지만 딸이라는 사실에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았으면서 산후조리가 웬 말이니? 잘한 것도 하나 없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쓸데없는 돈만 축 내고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일해라. 시애미 때는 내 아들 낳자마자 먹고 살려고 바로 나가서 일했었어. 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제일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딸 낳았다고 이런 식으로 변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하나만 낳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상처 주셔서 이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엄마는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도 힘들게 고생해서 아이 낳은 만큼 잘 좀 대해주세요. 아들만 줄줄이 낳으면 얼마나 좋아? 둘째도 딸이기만 해봐라. 그때는 개만도 못한 취급 받을 줄 알아? 시모는 딸이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대우가 달라지셨어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개월수가 차게 되면 원장님께서 이쁘다, 건강하다, 잘생겼네 이런 말로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시는데 저희는 그런 걸로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향한 변화된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 애초부터 진찰받을 때 성별을 알려주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더 많은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하에 선택한 결과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모에게 사랑이 아닌 미움을 받았다는 거에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손녀가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에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던 건 제일 큰 상처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시모의 귀에 들어갈 때까지 연락 한 통 없으셨고 손녀는 잘 크고 있는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들여다본 적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남편과 엄마가 제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서 그런지 몸은 회복이 빨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임신이 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졌을 때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생각한 건 나이 터울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 또한 힘들어질 것 같아 웬만해서는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시게 된 시모는 항상 저에게 차갑게만 대하시고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셨고 문을 여는 순간 양손 가득 알 수 없는 물건들을 가져오셨어요. 거실에서 첫째 딸을 돌봐주고 계신 엄마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건넨 뒤 주방 식탁에 올려놓으신 짐들 중 하나의 보자기를 풀어 헤친 뒤 상자 하나를 제 몸쪽으로 미르셨네요.
한번 뜯어봐라. 이번에 내가 특별히 주문한 건강식품인데 이게 아들을 낳는 데는 특효라더구나. 하루에 한 번 거르지 말고 먹도록 해라.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요즘에는 구하지 못하는 식품이니 약이다 생각하고 먹거라. 이게 뭐예요? 계란인데 왜 이렇게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상한 것 같은데 임신했을 때는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비위가 약해서 이런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아는데요.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먹으려다가 오히려 몸에 이상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뚜껑 닫을게요. 이게 뭐가 어때서 그래? 처음 접하는 음식이니까 꺼려지는 건 당연한 건데 막상 입에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내가 일단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따라서 한번 먹어보거라. 옛날에는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었어. 아들 낳는 비법에 이것저것 칼을 쳐지니? 잘 보거라. 일단 껍질을 까고 털을 발라낸 뒤에 입에 넣고 먹으면 되는 거다. 임산부한테는 최고 음식이야.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걸 제 딸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냄새도 상한 이상한 하수구 냄새가 나는데 그걸 먹고 아들이 나오기는커녕 유산이 될까봐 걱정이네요. 사부인 지금 오물거리는 입 주변에 전부 털로 덮여 있잖아요. 사도는 곱게 잘하셨나 보네. 어렸을 적에 이런 거 접해본 적 없으세요? 이거 먹고 아들 낳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 제 앞으로 좀 데리고 와보세요. 다른 거 싸운 것들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전부 다 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삭혀서 먹는 거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냄새랑 털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데 한번 먹어본 사람은 절대 끊지 못해요. 예, 내가 껍질 벗겨서 손질해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둘째도 딸 낳을 거야. 네가 지금 이런 거 칼을 쳐지니? 우리 집 대를 끊게 만들려고 시집 온 건 아니잖아. 이거 안 먹어서 딸 낳으면 그땐 뒷감당 할 수 있겠어? 군소리 하지 말고 먹거라. 그 순간 엄마는 시모가 가져오신 곰 계란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빼앗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셨고 그걸 본 시모는 경악을 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엄마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커지자 아기가 놀랐는지 자다가 깨선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는 저를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사위한테 전화하라고 지금의 상황을 빨리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모가 했던 행동을 알려준 뒤 지금 두 분이서 거친 말이 오고 가며 싸우고 계신다는 말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자 남편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네요. 다행히 집과 회사의 거리는 멀지 않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 않아 남편이 집에 도착을 했고 시모와 엄마는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고 계셨네요. 저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쓰레기통에 버려요?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내 성의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럼 어디에 버려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아들, 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조선시대에서 살고 오셨나? 제 딸이 딸 낳았다고 한 번도 얼굴 내민 적 없더니 임신했다고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와서는 저딴 쓰레기 음식을 내 딸에게 먹이겠다고? 사돈 같은 시애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그냥 둘이 알아서 잘 살게 놔두면 되는 거 가지고 딸이라고 찬밥 신세에 막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사부인한테 제 딸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며느리 집이라도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엄연히 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고요. 내가 왜 나가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임신했다고 제가 괜히 알려드렸네요. 저는 그저 좀 더 아껴주고 노력해주는 모습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기에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니 앞으로 어떤 소식도 알려드리고 싶지 않네요.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도로 가져가세요. 저희는 그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살고 싶은 거지 아들을 낳고 싶어서 가족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겨우 집으로 돌려보낸 뒤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보자기에 알 수 없는 것들을 양손 가득 싸가지고 오신 것들은 저희 집에 두고 가셨어요. 아들을 원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계란 껍질에서 나온 병아리를 먹는 시모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저런 걸 먹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너무 믿으셔서 그게 저희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힘들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확인도 안 해보시고 밖으로 내다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서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 딸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시모는 워낙 아들의 집착이 심했었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것 같아 불안했었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의 차가운 시선과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온갖 상처를 다 주셔놓곤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모의 부푼 기대가 저에게 언제 그랬냐는 듯 대해주셨네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더 두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둘째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또다시 시모의 막말이 시작되었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얼굴 한번 안 보여주더구만. 결국 둘째도 딸이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먹고 죽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너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었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더구만. 결국 네 품 안에 안겨있는 건 딸이잖아? 결과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다음 임신할 때는 무조건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해라. 해가 지날수록 여자는 임신이 되기 힘들다는 거 몰라? 어머님, 제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알아서 때 되면 아들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세상 떠나고 아들 보여줄 거니? 너 셋째도 딸 나오면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딸만 줄줄이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 보통 딸만 낳는 여자들 보면 결국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대부분 포기하던데 너도 내가 보기엔 딱 그 꼴 같아 보이는데 내 집안에서 살고 싶다면 앞으로 하라는 대로 해야 너 명이 길어질 거다. 알겠니? 듣자 하니까 정말 입이 거치시네요. 제 딸을 어쩜 그렇게 함부로 대하실 수 있으세요? 밖에서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신 거예요? 인연을 끊고 싶은 건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될 말이죠. 이런 말씀 하실 거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가 큰소리 치면서 시모에게 한 소리 하자 얼굴을 붉히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전화 한 통 없으셨고 한참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네요. 원래 저와 남편의 계획은 넷째까지 보는 거였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임신하는 게 두려워질 만큼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 많은 상처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에도 시모는 시댁에도 아예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딸만 줄줄이 낳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시댁에 오냐며 아들 낳을 때까지 아예 출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명절날 피해보는 건 시부였어요. 손녀딸들이 보고 싶은데도 시모의 성격이 식구들을 워낙 힘들게 했기 때문에 소란을 막고자 시부가 저희 집에 따로 오셔서 손녀를 안아보셨네요. 그만큼 시모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었고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명절날 시댁에서 시모 눈치 보면서 온갖 욕먹으며 음식을 만들지 않았던 건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셋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임신 소식에 온몸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만큼 나 또한 걱정이 정말 많거든. 엄마가 또다시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잠 한숨 못 잤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연락만 안 하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시잖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엄마는 임신했다는 소식이 귀에 들어가야 움직이시잖아. 그런데 임신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궁금해서 연락하시지 않을까? 갑자기 찾아오시면 그땐 어떡하려고. 지금 명절 끝난 지 꽤 오래 지났는데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으시잖아.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조용히 지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임신한 걸 아시게 돼도 뭐라 하시겠어? 뱃속의 아이가 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 시모를 보면서 느낀 건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나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건 임신을 했을 때와 출산을 했을 때의 차이가 극과 극이었고 딸을 출산함과 동시에 저에게 상처를 주신 뒤 연락 한 통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남편과 비밀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전화 한 통 없으셨고 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마트에서 저녁거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 심장은 두려움을 느꼈는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떨리고 있는 몸은 목소리를 기억하는 듯 보였고 들고 있던 장바구니로 임신한 배를 감추려고 애쓰는 사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몸을 돌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예상한 대로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시모를 향해 시간 없다고 빨리 오라며 소리치는 일행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시모에게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드렸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저를 빤히 보고 계시던 시모의 눈은 점점 아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바구니로 배를 가리고 있던 손을 옆으로 치우셨고 임신한 몸을 확인한 순간 시모의 동공이 확장되며 커지면서 다시 저를 쳐다보셨어요. 시모의 눈빛과 떨리는 손에서 느껴지고 있던 건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에 분노가 가득해 보이셨고 이미 6개월이 지난 만큼 성별도 정해졌기 때문에 손 쓸 게 없다 생각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임신 사실을 숨긴 건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셋째가 딸이라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지인분들이 계신 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시모의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무섭게 다가왔어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자 마트 직원분께서 저를 부축해주면서 임신한 몸인 걸 확인하시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배달차로 집에까지 바래다 주셨네요. 다행히 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방에 들어가 일단 진정부터 시켰어요. 엄마는 아이들을 재운 뒤에 제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저를 살피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네요. 그리곤 마트에서 시모와 마주쳤고 임신 사실까지 아시게 됐다며 설명해 드리자 엄마의 얼굴은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댁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남편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남편은 출산날도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셋째의 출산이 임박해졌고 시모의 방해 없이 셋째도 딸을 출산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셋째만큼은 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딸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모를 제외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말았네요.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머리채를 잡았고 시모는 셋째를 임신했을 때 소식을 알려주지 않아서 딸이 나온 거라며 산후조리실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어요. 몸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 저를 좌우로 흔드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신 시모에게 저항을 하려 했지만 잠을 자다가 당하게 된 터라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들어오셨고 그제서야 시모와 저는 분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로 너덜너덜해진 저에게 시모는 막말을 퍼부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딸을 낳으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셋째도 딸을 낳아? 네가 나한테 임신했다고 귀띔만 해줬어도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 두말할 필요 없고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해라. 제가 왜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는 딸만 낳고 싶었겠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셔야 속이 후련하세요? 제가 왜 현서 아빠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께서 제 인생에 빠지셔야 된다고요. 시모와 저는 서로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점점 안 좋게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태를 뒤늦게 접한 남편이 산후조리실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집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는 무리가 있어서 남편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 자다가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니 얼굴이 사색이 돼선 산후조리실에 들어왔고 남편은 이제 막 출산한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야
다시 자리에 누울 수 있었는데 그때 너무 서러워서 남편이 제 옆에서 안정을 시켜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와는 인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이후부터 제 성격은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지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막말을 하실 때 저 또한 그냥 넘어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대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스트레스만 주시지 않았어도 벌써 아들 손자 얼굴을 볼 수 있었을걸요? 그리고 어머님이 왜 현서 아빠랑 이혼하라고 강요하세요? 저희 둘이 사랑해서 만났고 더 이상 현서 아빠는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고 저희랑 인연 끊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얼굴만 보면 꿈에서도 나올까봐 너무 끔찍해요. 제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에게 막말을 퍼붓자 화가 치미셨는지 손이 머리 위로 올라오려 하시길래 강하게 내치면서 분노한 눈빛을 시모에게 보냈고 처음 보는 분노한 모습에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꼬리를 내린 채 나중에 두고 보자며 한 소리 하시곤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시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고 남편도 이런 사실들 때문에 시모에게 정말 질렸는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계획도 접고 지금의 현실에 충실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뜻하지 않았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게 몇 년간 고민하고 의논한 끝에 남편은 정관 수술을 받게 됐는데 하필 수술 받기 몇 주 전에 임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희는 순리대로 또다시 넷째를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넷째는 뭔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저는 입덧도 하지 않았었는데 넷째의 경우 입덧이 너무 심해서 탈수 증상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괴롭히고 있었네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게 임신한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돌아가시라고 얘기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저희 집 앞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찾아오신 이유는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오신 거였지만 저는 시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가야만 했는데 귀는 어찌나 밝으시던지 입덧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두 눈으로 임신했다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결국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시모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온갖 건강식품들을 싸가지고 저희 집 앞문에 두고 가셨습니다. 출산하기 전까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 말에 수긍하셨어요. 임신했을 때의 몸과 출산했을 때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랐죠. 그렇게 끊임없이 아들에게 좋다는 식품들을 저희 집으로 날라주셨고 저는 시모가 건네준 식품들을 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삭이 되고 출산 준비를 위해 분만실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찾아왔어요. 남편과 가족들이 전부 앞을 막아섰지만 저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시길래 들어오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곤 들어오신 뒤 문을 닫으시자마자 눈빛이 달라지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결국 저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이번에도 만약에 딸이 나온다면 제 딸들과 저를 이 산부인과에 폐기 처분시킬 거라며 2번 다시 세상 구경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압박을 가하셨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끔 만들 거라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시모가 건네준 걸 하나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저에 대한 분노를 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진통이 시작이 되었고 제왕절개로 그토록 바라던 넷째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분만실 전광판에 딸의 모습에 불이 켜졌고 모두가 딸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시모는 그동안 참고 계셨던 분노를 표출하시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네요. 시모는 산부인과에서 난리를 치면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만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남편과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출산 이후 시모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아이들을 돌봤고 남편도 제가 있는 산후조리실에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폐기 처분시킬 거라는 시모의 말에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취를 감춘 시모에 대해 모두가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를 찾아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불안함 때문에 경찰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결국 저는 큰 피해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 시모는 기습을 했어요. 시부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을 포착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에 몸을 숨겼고 시부가 시모를 말릴 틈도 없이 시모의 손은 제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고 말았네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표출이 되면서 저도 똑같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몸을 뒤엉켰고 시부가 온 힘을 다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이 난리가 난 뒤에야 남편이 들어오면서 시모를 내칠 수 있었네요. 시모는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을 주셨어요. 쓸모없는 저와 제 딸들은 폐기 처분시키는 게 당연한 거라며 시모의 삶을 망친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분노하셨네요. 남편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까봐 이사를 결정했고 더 이상 시모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인연을 끊고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8년이나 흘러버렸고 그 사이 시부와 시모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결국 두 분께선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더욱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8년 전과 현재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죠? 저희는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는데요.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당신이 선택하신 길이에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들이 용서해달라는 한마디에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대장암에 걸리셨다고 뒤늦게 잘못을 후회한다고 하면 저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당신과 저는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딸을 낳으면 저와 딸들을 폐기 처분시키겠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평생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현서야, 그것 좀 가지고 나와봐봐. 엄마가 항상 간직하고 있던 거 알지? 할머니께 보여드려라.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야. 첫째 딸은 제 방에서 밀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안에 탯줄을 보관해 두었던 거고, 제 딸이 밀봉투를 열자 그걸 본 시모는 오열을 하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8년 전에 시모가 분만실에 들어왔을 때 이미 저는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 딸을 낳게 되면 폐기 처분시키겠다는 한마디에 시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뱃속에 있는 딸아이 한 명의 성별만 우선적으로 전광판에 표시해달라고 원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아들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고 저희 가족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렸네요. 넷째를 임신했을 때 몸이 이상하고 많이 무거워서 진단을 받아보니 일환성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아들, 딸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폐기 처분한다는 시모의 한마디에 제 아들의 얼굴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가 선택한 행동들의 결과였죠. 밀봉투 안에 들어있던 탯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의 상황을 전부 설명드렸고, 시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며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제 아들의 얼굴을 시모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장암이라고 도움을 받으려 용서를 빌러온 시모를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만큼 용서를 받아주면 안 되냐는 시모를 강하게 내쳤고,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용서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8년이 지나면 모두 다 잊혀지는 건가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 않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시모와의 관계가 정말 복잡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3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안에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마음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에게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모의 차별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몰아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시모가 두 아이를 앞에 두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고, 눈에 거슬릴 정도의 행동 때문에 시모와 따로 대화를 시도했죠. 어머님, 둘 다 똑같이 대해주셔야죠. 큰애한테는 잘 챙겨주시고 작은애는 거들떠도 안 보시는데요. 어머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이 어른이시면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마셔야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더 챙겨주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야?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작은 애가 저번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대요. 왜 순수한 아이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거리를 두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일으키실 거면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내 손자들 내가 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딱 봐도 큰애는 너랑 똑 닮았는데 작은애는 네 마누라 닮아서 정이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큰애가 이 사람 닮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놓고 차별하신 거예요? 작은애는 고작 저를 닮았다고 온갖 상처는 다 주신 거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그러게 자식을 낳을 때 제대로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시모의 행동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어디는 남편을 닮았고 어디는 저를 닮아서 꼴 보기 싫다며 대놓고 상처를 주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이 문제 때문에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네요. 이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시니 저도 침착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었죠.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과 저는 또 다시 시모의 행동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테고, 그럼 또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언성이 높아질까봐 최대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려고 남편은 시모에게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지만 저희 말은 들을 생각도 없으셨어요. 결국 좋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얼굴을 붉히게 될 정도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안 좋아진 분위기 속에서 저는 2 아이들을 재워야만 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죠. 자식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려 하지 않고 힘들어 한다는데도 콧방귀도 끼지 않으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간 이후 부부 사이까지 안 좋아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돌아온 주말에 시모가 갑자기 연락도 주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 난리를 치고 가셨으면서 또다시 오셨길래 화를 내고 말았네요. 그만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 않다고 했었을 텐데요. 애들한테 또 상처 주려고 오신 거세요? 내가 그때는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 따로 시간 좀 보내라고 애들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마. 집에 오면서 보니까 햄버거 가게 하나가 보이던데 애들 햄버거 좋아하지 않니? 할머니가 기분이라도 좀 풀어줄 겸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은 나한테 맡기거라.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했던 것 같다. 시모의 점점 심각해지는 차별들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느끼게 되셨는지 처음으로 아이들만 데리고 외출을 나섰습니다. 너무 갑자기 변해버린 시모의 행동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깨달은 게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냐고 좋은 모습만 보려 했었고 저 또한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처음으로 남편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단둘이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지난 뒤에 시모가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손을 큰애만 잡고 있길래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고 작은애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민지는 어디 갔어요?
왜 건우만 데려오신 거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건데요? 설마 그냥 놓고 오신 거예요? 글쎄다. 나는 큰애가 햄버거 먹고 있을 때까지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있으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놀이터로 가보니 작은애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데려갔나 하고 집으로 와본 거지. 그런데 여기에도 안 왔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둘 다 챙기신 게 아니셨어요? 큰애만 햄버거 먹이고 작은애는 놀이터에서 놀게 했다고요? 내가 민지한테 햄버거 싫어하냐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길래 사줘도 안 먹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데려가는 것도 그래서 나온 김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라고 한 거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니?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놀이터에서만 놀고 있으라고 얘기한다고 그곳에서만 놀고 있겠어요? 정말 아이가 없어졌다면 그때는 어머님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아이가 없어졌다고 일단 경찰서에 전화하고 놀이터에서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봐. 시모는 큰애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은 채 잘 다녀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아이를 찾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화를 힘겹게 억누르며 놀이터에 도착해 애타게 작은애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주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놀이터에 도착을 했고 뒤이어 경찰분들까지 합세해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었네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동네 분들까지 나오셔선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셨고 이 소식을 들으신 시부도 급하게 놀이터로 달려오셨어요. 아이를 찾는데 골든타임인 3시간 안에 발견을 하지 못한다면 더는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경찰의 말에 주변 CCTV에서부터 시작해 범위를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지만 끝내 3시간이 지나서도 작은애는 어디로 갔는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시모도 작은애가 없어져서 찾지 못하고 있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궁금하셨는지 큰애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곤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시모와 큰애를 분리시킨 뒤 막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생긴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애는 어머님 손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세요?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작은 애가 커갈수록 저 사람이 아닌 저를 더 많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기 시작하시더니 결국 이를 저지르셨네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고 어머님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7살밖에 안 된 애가 뭘 안다고 놀이터에서 혼자 놀게 만들어? 당신 치매 왔어? 요즘 들어 왜 시키지도 않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내가 애들 집에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내 손자 내가 보겠다는데 왜 당신이 참견을 하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준 것밖에 없다고. 둘 다 데리고 나가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들어오셨어야죠. 민재가 햄버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보통 햄버거를 싫어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않나요? 애초부터 건우만 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한 4km 떨어진 편의점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한 아이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엄마 찾아달라고 울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정황상 아무래도 길을 잃은 어머님 아이 같은데 서둘러서 편의점에 가보도록 하시죠. 경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급하게 편의점으로 향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애 손에 음료수 한 캔과 편의점 햄버거가 쥐어져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 품에 안겼네요. 그리곤 햄버거를 놓지 않고 울먹이던 작은 애는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꺼낸 순간 그 자리에서 시모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작은 애한테 엄마랑 닮은 게 죄라며 햄버거 먹고 싶다고 뒤따라가는 자기를 혼내면서 놀이터에 두고 쫓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모의 말에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길을 잃게 되었고 결국 너무 배가 고파 편의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작은 애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곤 어느 누가 침착할 수 있겠어요. 결국 시모와 머리채 잡으며 싸우게 되었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난리를 치다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와는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기로 인연을 끊게 되었고 시부는 저희 가족이 계속 걱정이 되셨는지 며칠 뒤 방문해 주셨어요. 아버지,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미안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지. 애비도 그때 당시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구나.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좋은 말 주고받을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때 일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기 때문에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고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만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풀어놓았고 어느 정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이사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시댁과의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알아보며 하나씩 준비를 끝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침묵을 지키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찾아온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말을 무시한 채 나타나셨다는 거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어차피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연기를 펼치기는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놀러 간다고 들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시모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렸고 아이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갈까봐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시모를 바라보며 안 좋은 말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모가 말을 자르며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갑자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어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부끄러운 건데 왠지 모르게 큰애는 내 아들과 판박이라 정이 가는데 작은 애는 애미 너랑 닮아서 그런지 솔직히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둘 다 공평하게 잘해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손자보는 낙으로 사는데 몇 달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아주 춥겠다. 앞으로 잘하는 모습 보여줄 테니 오늘 너희랑 함께하면 안 될까? 또 뭔 생각으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어머님이랑 어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의 진정이 되지 않아서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눈물부터 나는데 어머님이 쉽게 용서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때 홀로 남겨져 무서움에 떨고 있었을 작은 애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2번 다시 얼굴 뵙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손자들 얼굴 보고 싶으면 처신을 잘 하셨어야죠. 평생 홀로 외로이 사시다가 세상 떠나시면 되겠네요. 제가 시모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방 안에서 아이들이 무서웠는지 울음소리가 들려오길래 남편한테 시모를 돌려보내라며 방문을 열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려는 순간 작은 애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며 달려가 품에 안기는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작은 애를 품에 안아주면서 할머니가 미안했다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미소 띤 얼굴로 작은 애의 눈물을 닦아주셨네요. 애가 시모의 품에 붙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지만 작은 애는 시모의 품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큰애는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 차에 시모를 모시고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션을 예약해 두었던 터라 시모 때문에 가족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함께 모여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시모의 속내를 알 수 없던 터라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최대한 아이들을 제 곁에 두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며 시모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제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자 시모가 계속해서 눈치가 보이셨는지 저에게 일부러 접근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막막하기만 했었네요. 관계 회복을 한다 해도 결국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날까봐 시모가 곁에 있는 게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재촉했던 거고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한 발버둥이었었죠. 시모는 여행하는 기간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면서 아이들을 공평하게 잘 대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펜션에 도착한 뒤에 잠깐 긴장을 늦춘 상태로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작은 애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애한테 달려갔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밖으로 나와 작은 애를 데리고 차에 태운 뒤 응급실로 향했어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눈밑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12바늘을 꿰매야 하는 수술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모는 큰애의 손을 잡고 응급실로 뒤늦게 따라왔어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는 바람에 당황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애의 상태를 물어보았고 진정이 필요한 상태라 병실에 누워 있다고 남편이 얘기하는 순간 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잖아요.
제가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 있으세요? 큰애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작은애가 똑같이 안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잘 대해주시겠다고 했으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발로 강하게 밀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고 눈밑을 식탁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찢어진 거고요. 실수였다니까. 너무 빨리 달려오길래 양손을 쓸 수가 없어서 넘어질까봐 살짝 발로 멈춰주려고 했을 뿐이야. 얘 아범아, 내 말 믿어줘야 돼. 정말이라니까.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일을 저질렀겠니? 어머님은 애초부터 작은 애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싫어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여보,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제발 그만하자. 당신 자식이 다쳤다고.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어쩔 거야? 내가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남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했었고 충격을 받은 상태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결국 시부를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네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부가 병원에 도착을 하셨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절대 안 된다는 눈빛을 보내어 오고 계셨지만 더 이상 숨기다가는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모든 사실을 시모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차에 넣어둔 채 꺼내지 않았던 갈색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뒤에 시모에게 던져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밝히고 말았네요. 애초부터 두 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 아세요? 10년 전에 두 분이 이혼하겠다며 엄청나게 싸우셨잖아요. 그때 당시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3년 동안 해외에 계셨잖아요. 그동안 결혼 생활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해외 시 이모님 댁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일절 받지 않으시고 결국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버님이 애를 하나 데리고 왔다고요. 제가 막 출산을 했는데 제 아이보다 한 살이나 많은 아이를 무작정 저에게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님이 장기간의 해외 체류를 끝내고 돌아오신 뒤에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한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안 계신 동안 어디서 무슨 생활을 하셨는지 무작정 아이를 제 품에 안겨버리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큰애까지 키우게 됐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친손자는 알아보지 않고 아버님이 바람 피우셔서 아이만 놓고 도망가버린 상간녀의 자식을 저희 남편이랑 빼닮았다고 차별을 하시고 계셨어요. 모두의 불행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참아왔었고 더 큰 일을 막기 위해 이사까지 가려 했던 건데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드셨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큰애는 아버님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고요. 피는 못 속인다고 친손자가 그래도 할머니가 좋아서 달려가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제 심정을 어머님이 아시냐고요. 두 분 때문에 왜 저희가 중간에서 힘들어야 하는 거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제가 말한 사실들에 대해 전부 다 들으시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고 그네를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계셨네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해외로 떠나시면서 홧김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저희 몰래 생활을 하시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막 출산한 저에게 그 아이까지 던져주었어요. 그리곤 아버님이 실수했다며 자기 자식을 보육원에 둘 수 없지 않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동안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한 사이 시모가 해외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제가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출산하게 된 줄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이런 사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 상태에서 아버님과 바람났던 그 상간녀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아이를 키우다가 아버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10년이나 흘러버렸던 거였죠. 그리고 제가 던진 갈색 봉투 안에 상간녀가 임신했을 때 놓고 갔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하도 정신이 없으셨는지 아이 물품이 들어있던 상자를 아무 생각 없이 건네주었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님과 상간녀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추억이 담겨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한테 돌려드렸었는데 아버님이 큰아이 신생아 때 물건이고 나중에 아이 친모의 사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계시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며 남편 손에 다시 쥐어줬었는데 그때 차 안에 두고 일절 꺼내지 않았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물건을 시모에게 던져주게 되었던 거였죠. 결국 아버님은 시모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의 실수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 흐른 만큼 모두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크게 되었네요. 당연히 아버님의 자식이었으니 시모의 눈에 낯이 익은 얼굴이었을 테지만 그렇다고 두 아이들을 앞에 둔 채 차별을 했다는 건 아직까지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는 현재 이사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옳은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걱정이에요. 그 전에는 시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모든 걸 털어놓은 상태에서 서로가 많은 상처를 받아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사실을 아직까지 큰애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어린 신생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봐줬지만 10년이 흘러버리면서 온갖 정은 다 들어버렸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우리 집안이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아이들이 커갈수록 왜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시모는 계속해서 친손자인 작은애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연락을 취해오지만 아직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이혼하실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